네, 안녕하세요. 정은정의 아침마당 MC 정은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예술가이시기도 하고요. 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부와 생활들도 경험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책으로서도 몇 권을 쓸만한 내용이라는 말처럼 다양하고 범상치 않은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 종교를 섭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신 종교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한국예술원장이시자 종교인이신 김문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목사님 밴쿠버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아유, 별 말씀을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캐나다 한국예술원 원장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목사 안수 받아서 네네.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오멘, 네. 아랍 쪽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는 직함이 이제 목사죠. 제가 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네네. 목사 직함을 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환자를 케어하는 네네. 또 지아비를 잘 모시는 네네. 그런 여성, 네. 네, 어머니 같은 네네. 그런 여성입니다. 아, 제가 네. 어디서 들었는데 또 네. 그 효부상? 네, 네. 네, 그런 거 꼭 쿠키틀람 예, 시에서 받으셨다고. 네. 저 무척 부족합니다. 저보다 훨씬 고생 많이 하고 네. 환자 케어를 잘하는 그 각 가정에 네네. 그 효부 진짜 한국에도 많고 여기도 많이 네. 계실 겁니다. 네. 그 남편분이 아프신데 네. 되게 굉장히 케어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시장이 상까지 주셨다고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네. 예, 어쨌든 오늘 과분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삶의 이야기하고 네.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린 시절 저는 그냥 네. 음악만 나오면 춤을 췄고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옷에는 관심이 없었고 춤만 추는데 가끔 기억나는 거는 네. 팬티 바람으로도 막 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춤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네네. 어머 내가 옷 벗고 춤추고 있잖아.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도망오는 때도 있었고 아주 꼬마 때. 아주 꼬마 때. 네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면 어머니가 이제 막 찾으러 나오시면 제가 옛날에는 그 라디오 방에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라디오 팔으려고 네. 음악을 항상 틀어놓거든요. 네네. 그 앞에서 제가 막 춤을 췄나 봐요. 그 점심 때 어머님은 이제 장사를 하셨거든요. 음식점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 때 됐으니까 아이 점심 먹이려고 네. 막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막 찾아도 없어서 저기는 혹시 사람 보이는 데 있나 하고 가보면 제가 그 라디오 방에서 사람들이 쭉 둘러서 박수 쳐주고 네. 내가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대요.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대요. 아, 왜요? 동네에서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가서 춤추는 거 구경하려고 이 집에서 데려가서 밥 먹여주고 춤추는 거 구경하고 그래서 집에서 별로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어머님이 늘상 이 집 저 집에서 데려가서 네. 내 재롱 본다고 춤추는 재롱 본다고 데려가서 근데 하나는 우리 언니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신익기 선생님의 조금 친척분으로 네. 이렇게 있는 그 언니인데 큰 우리 동네에서 여관을 크게 하셨어요. 그 네네. 대청마루가 굉장히 큽니다. 아,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태어났는데요. 네네. 아주 대전 판잣집에서 네. 부엌인지 방인지 모르는 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럼 대전에서 이렇게 크신 거예요? 아니요. 어. 거기서 뭐 한 2주만 살았나 봐요. 낳자마자 2주 만에 네. 어머니가 살 길을 찾아서 그냥 서울로 뭐 어떤 어드바이스 잘하는 예언자 말만 듣고 서울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무작정 아이들을 끌고 엄마 아버지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낙원동에 정착해서 쌀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모님이 그 낙원동에 오셔가지고 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럼 어머니가 식당을 하신 거예요? 네, 낙원동에서부터. 그러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꼬마가 춤 잘 추는 거 보고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저는
네. 어머니나 아버님을 이렇게 그 장시간 뵌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시고. 돈 벌고 장사하시고 돈 버는데 바쁘셨고, 우리 기억에는 네. 가정교사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특기 교육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6명이고 사촌 오빠 4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그럼 되게 잘 사셨나 봐요. 가정교사가 있을 정도면. 그렇죠. 그때 음식점, 그 피난 때 그 판잣집에서 사는 대전, 네네. 거기가 이제 고생은 마지막이요. 그때는 이제 만주에서 원래 부자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네. 그걸 피난길에 다 오셔가지고 친척들한테 다 쌀 바꿔 먹고 보석 같은 걸 다 쌀하고 바꿔서 친척들하고 같이 먹고 사니까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대요. 네. 선생님 그러면 아기 때부터 선생님은 좀 특별한 아이였던 것 네, 같아요. 그거는 무용 네. 좋아하고. 네, 무용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해서. 생각하기. 네, 좋아요. 왜 해가 동쪽에서 떴나? 달은 왜 생겼을까? 왜 별들은 저렇게 많을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어릴 생각을 때부터.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좀 특이한 게 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면 뭐 저만. 집안의 영향을 아니요, 그런 거 없이. 그래요? 저는 우연히 앉아서 맨날 태양을 보고 앉아서, 저 태양이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밝은 태양이 저렇게 떠오르는 게 맨날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해필이면 왜 꼭 동쪽에서 떠오를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망상인데, 되게 특이한데. 네, 그거를 하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왜 동쪽에서 해가 뜰까? 왜 동쪽에서 해가 뜰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뭐가 또 떨어져 나오고 뭐가 녹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연구하고, 그래서 한계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할 때 그게 아. 참선에 화두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기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추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항상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는. 네. 그 생각하는 생각도 사람. 철학적인 생각. 그렇죠. 아,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뭐 무슨 고무줄, 네. 그리고 무슨 돌 가지고 공기하는 거, 그리고 뭐 술래잡기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못 접해봤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네. 그 집이 원래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이죠. 집안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아버님은 것도 경순왕 후손이고요. 네네. 저희 어머님은 뭐 따지고 보면 다 양반집이라고 다 네네. 그러는데 우리는 저기 왕가집. 있겠죠? 아버님은 경순왕 후손, 네. 어머님은 전주시 양녕대군 후손이에요. 네네. 우리가요. 네. 그러니까 다 양반집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에 가면 취직하기도 좋고 뭐든지 돈 벌기가 일만 하면 돈이 생긴더라 해가지고 아버님도 만주에 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만주에 사시는 친척한테 보냈었대요.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고 거기서 큰언니를 낳았는데 큰언니는 만주 사변 때 피난통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로 언니 하나 오빠 하나 제가 이제 3번째죠. 네.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그랬는데 내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네. 언제 느끼셨어요? 그거는 다르다는 것은 내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고 네.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나는 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나. 네. 내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네. 왜냐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예쁜 옷 입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쁜 옷 입고 자랑하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물론 집이 조금 여유로웠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갈 때는 그때 뭐 최고 뭐 귀지라나 뭐 골덴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 모직 있어요. 제일 모직 같은 거. 네. 그런 걸로다가 교복도 그런 걸로다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꼭 맞춰서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형제들마다 다 특기 교육을 시켰는데 무용학원 갈 때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다 머리 빗겨가지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항상 제 기억에는 치마저고리에다가 배자 털 달린 배자 조끼 있어요. 겨울에는 그거 입혀갖고 거의 그냥 일반 옷은 안 입고 무용복 아니면 교복 이런 것들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남들이 예쁜 옷 입고 자랑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지껏도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나는 안 좋아하고 나는 좀 이상하다 나는 저런데 왜 관심이 없나. 그러나 그게 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하여튼 그 우주 법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구, 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본인이 당연히 이제 춤을 좋아했으니까 무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냥 춤을 잘 추니까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그때는 딴따라라 그랬어요. 네. 작곡가 부인이 계셨어요. 네네. 신여성이래요. 네. 뭐 이화여전을 뭐 졸업했다나 그 신여성이.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양딸이 하나 있었어요. 황인애라고. 네. 예뻐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양딸을 이제 어답한 거죠. 네. 양녀를 들여온 네. 건데 걔가 예쁘게 생겼어요. 내 친구의 걔가 네. 한 살 어려요 나보다. 근데 걔를 이제 무용학원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이제 길에서 이리저리 그냥 추는데 이 집에서 데려가고 저 집에 그 집에도 나를 데려갔어. 네. 춤추라고 그 네, 집에서 네. 내 집에 새를 들어 살면서도. 그래서 내가 춤을 보여주니까 아예 얘 너 춤 잘 추는데 우리 딸하고 너하고 무용연구소 같이 보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권유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내가 춤 잘 추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주변에서 이리저리 데려가니까 우리 딸이 무슨 재롱을 피나 보다 이 정도 아시는 거지. 내가 춤을 잘 춘다 이거는 어머니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딸이 춤에 소질이 있다. 그러니 난 내 딸을 무용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너 바쁘니까 내가 데리고 다닐 테니 네. 나한테 맡기셔. 내가 데리고 무용학원을 데리고 다녀주겠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자도 활동하고 사는 세대가 온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 보내지 말고 아예 유치원 가는 그 시간에 무용학원을 보내라. 이렇게 레코멘드를 한 거예요. 그 분이.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여자 얘기만 듣고 그래 그러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왜냐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친정집을 좀 도와준다고 불어 부잣집으로 안 가고 우리 아버지를 택해서 나 장사시켜주면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기를 약속을 하고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어머니 자체도 사실은 신여성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요조숙녀는 집에서 가정살림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일찍부터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어머니 생각도 똑같아서 저를 유치원 대신에 5살에 무용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나만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동네 할머니 뭐 어른들도 또 즐거워해요. 그게 자꾸 어른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여.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거기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카운셀링 아닌 카운셀러가 되는 셈이죠. 그거는 근데 이후의 일이죠. 나중에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렸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를 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때 제일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래갖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옮겨요. 요즘도 그러는지 몰라도. 1분단, 2분단이 이쪽으로 가고, 맞아요. 3분단 이렇게 가요. 네네. 그러면 막 짝이 또 바뀌어요. 네, 자리가. 근데 맨날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막 네. 싸우고, 그냥. 그 싸움꾼 꼭 있잖아, 말썽 네, 부리고. 네. 선생님 말 안 듣고. 근데 걔는 공부는 잘했는데 이렇게 싸움을 해. 그런데 이제 막 그 싸우는 패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하도 싸워서 얘네들 때문에 말썽이니까 너희들 도대체 누구하고 앉으면 싸움을 안 하고 좀 조용히 지낼래? 이러니까 그 4명이 다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나하고 짝을 해주면 싸움을 안 한대.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왜 나야 하필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너희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자가 얘하고 짝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아이가 나하고 짝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고 또 문제 생기면 물어보면 내가 그거는 너 그렇게 싸울 게 아니고 너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말썽쟁이들이 나하고 짝한대요, 꼭.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이긴 아이한테 가서 난 걔 싫거든 사실은. 또 거기 가서 짝해주고 이랬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인기가 되게 많으셨네요. 그게 인기인지 뭔지 그거 좀 사람들이 와서 불편해.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물어보고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네. 돼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귀찮았어요. 어릴 때는요. 사람이 좀 안 왔으면.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는 홀로임을 가장 즐겨요. 홀로일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여쭤보고 기도하는 시간, 4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 자연을 구경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데 홀로 있는 게 나는 어떤 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 네. 대학에서 전공은 무용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무용과에서 저를 이렇게 잡을 때는 교수님이 너는 이제 교수님 생각에 네네. 똑똑하고 뭐 말도 잘하고 네가 또 철학적이고 철학적인 두뇌가 많고 네. 이러니 너는 앞으로 얘 무용수는 조금 나이가 먹으면 무대 못 쓴다. 뭐 특별한 역할을 잘하는 거 외에는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뭐 한 35 이후 이렇게 되면 무대에 서기도 꺼려 하지만 그때 되면 몸도 또 다 애기 낳고 그럼 몸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대 안 쓰고 그때는 안무자로 남는다. 지도자. 네. 그러니까 너는 안무자 이런 것도 좋지만 무용과에 그 이론 교수가 없다. 이론과 과목.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무용기론이나 무용사 이런 역사학에 관한 거 그렇지 않으면 창작론 이런 그 이론 과목의 교수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으로 넌 저 조교로 채택을 해서 월급을 줄 테니까 그러면은 등록금 반은 줄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냥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라 해서 교수님이 이제 교수 만들라고 잡은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그래서- 대학에서 무용 전공하시고 네. 대학원까지 네. 무용과로 가신 거죠? 무용과로 바로 네. 갔죠. 그러니까 늘 나가면 상을 받아오는 게 예사롭게 받아오니까 나는 평생 무용은 뭐 상 받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잘 지금같이 이렇게 지내려는 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상장이 그냥 매년 타는 게 상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잡는다 하니까 아버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너 대학원 가는데 뭐 거기에 뭐 반 장학생이면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 먹고 자고 뭐 의상은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럼 또 책도 사봐야 되고. 그렇죠. 그럼 너 대학원에 가라. 시집은 좀 늦게 가도 된다.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허락을 시집 안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안 되는데 왜냐면 뭐 그때는 처녀 귀신 돼갖고 집안이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된다고 네.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가라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럼 공부를 더 하고 그러면 맞아요. 그때는 그 나이면 진짜 결혼이 늦는 나이인데. 대학 진짜는 행복한 아이들은 대학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벌써 짝을 다 정략 결혼이 다 되어 있어요. 무용과 애들 부잣집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뭐 내 친구들은 검사 후보하고 벌써 예약이 되어 있다. 결혼 약속이 되어 있다. 뭐 어느 집안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 다 거의 다 그냥 한 80%가 정략 결혼이고 연애 결혼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23, 뭐 이럴 때가 가장 네, 정년기잖아요, 네, 결혼. 네. 근데 그거를 미루고 네, 대학원을 이제 그것도- 진학을 하게 됐죠. 나 그냥 무용 하나로 이걸로 그냥 나갈래. 내가 춤만 열심히 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춤을 집중적으로 이제 춤에 관심을 두고 내가 춤을 위해서 내가 춤으로 일가를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박사기가 없었어요. 네. 박사기 없는 때였어요. 내가 그래 지금 박사가 없지 춤으로는 내가 최초의 무용으로 박사 될 거다. 그렇게 그리고 그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갈 때 네. 아버지는 그래 너 하는 물만 파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네,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네. 무용학원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어,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무용학원 또 이제 실패를 봤어요. 네. 왜냐면 너무나 교만해서. 왜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인천교육대학 강재성 교수님 계실 때요. 거기 인천교대에 무용부를 제가 지도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네네. 그리고 또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서울교대 네. 교대 그 무용 작품을 제가 교수님 대신에 위촉장으로 교수님이 저를 대신 교수님 보고 가르쳐 달라는데 교수님 바쁘시니까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위촉장으로 이제 제가 대신 교수님 대신에 가서 작품을 다 또 학생들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대학교에 가서 제가 무용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얼마나 높겠어요. 거기다 또 퀘스트라고 있어요. 과학연구소 우리 경희대학 옆에 거기에 또 이제 다른 가정과 교수님이 또 내가 좀 쓸만해 보이는가 보죠. 네. 거기에 이제 퀘스트에 속한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또 이제 무용부를 또 작품 좀 해주고 무용 가르치라 그래서 거기서 또 점심 안 먹고 가서 또 거기서 또 가르쳐요 잠깐. 네. 거기서 또 돈 벌고.
네, 목사님. 그런데 졸업은 경희대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아, 그게 또 되시는지. 사연이 있어요. 네네. 우리 풍문여고에 강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설장으로 금상 받은 동아 콩쿠르에 금상 네. 받은 문정숙 선생님이라고요. 그분이 제가 어려워서 학교를 진학 못 하겠다니까 상명사대까지 가셔서 네. 입학원서를 사오셔가지고 사진까지 붙여서 네. 그분이 저를 끌고 그 꼭대기 상명사대까지 가서 입학원서를 접수시켜 주셨어요. 네네. 정말 그 눈물겨웠죠. 네. 그랬는데 그 성의상, 그럼 이제 상장 받은 거 몇 개 넣고 하니까 단방에 가서 붙죠. 네네. 어서 오십시오. 뭐 그렇게 붙었는데 또 그 교만한 생각에 거기는 학교 같지가 않더라고요. 산꼭대기까지. 그래서 내가 무용가 되려고 네. 내가 무용 전공했지. 네. 응? 한계통에서 최고 대가 되려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무용 시작했는데 네. 내 학교 선생 되려고 그거 하진 않았다. 거기는 뭐 하냐면 배구 이런 거, 구기, 기계체조 이런 거 해요. 아. 네,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무용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그래서 이제 그 무용 시간은 열심히 했는데 네. 다른 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에 빠지고 잘 결석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절에 나 대신에 네가 신부름전 다녀와라. 시주돈 좀 내고 기도 좀 드려달라고 스님께 인사드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중에 네. 어머님 핀부름에 삼각산에 있는 저희 다니는 절에 네. 조봉암 선생님이 하시는 조봉암 스님이 예전에 그 조봉암 선생님의 네. 그 동생분이세요, 이분이. 어. 네. 조백관이라고 조백관 네. 스님이 주지 스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천지남에 이제 제가 심부름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스님이 또 그거만 주고 내려오려는데 너 마침 잘 왔다. 너야말로 이 절 딱 지키기에 딱 알맞은 아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그 네. 스님이 내가 계룡산으로 기도를 가는데 여기 신도들을 데리고 몽땅 가니까 네가 이 빈절을 너 혼자서 좀 지켜보래요. 그랬대. 그런데 그때 너무나 내 삶이 실망적이고 네. 이제 중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옳게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울하고 네.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나도 이제 마음이 울적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너 혼자 하라니까 그때 그 무서운 감도 없이 그 산꼭대기 인왕산에 호랑이 나온다고 네. 그랬어요, 그때. 네. 네, 알겠어요. 제가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예불 합니까? 그러니까 천수경 여기서부터 읽고 이제 그 예식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알았다 그러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 밑에 가서 물 떠가지고 법스물 갈고 내가 절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불을 모실게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꿈을 꿨는데 네. 부처님 밑에서 막 물이 막 내려가요. 산을 타고 막 내려가는데 그 마을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물이. 꿈에요. 부처님 밑으로 막 강물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물 꾸면 참 좋다는데 물 꾸면 장사가 잘 되고 뭐 운이 열린다고 그러셨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네. 거예요. 하여튼 이상하다. 이 부처님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꿈꾸고 여기 있는데 전화가 뚜루룽 온 거예요. 네. 절로. 네. 그래서 받으니까 나 상명사대 입학원서 사와주신 그분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그래서 깜빡 놀라서 이제 또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애 때문에 내가 상명사대에 억지로 가기 싫은 거 내가 들어갔지만 사실 난 거기 학교 인트레스팅 안 해요. 나 그 학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김백봉 교수는 너무나 높은 분이라 만나 뵙기도 힘드니까 나는 중앙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송범 선생님이 제자를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네. 근데 송범 선생님은 발의 그 전공이시거든요. 나 거기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송범 선생님한테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 이랬어요, 이제. 네.